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안종일 교수님 연구실의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정영재라고 합니다.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S4M이라는 논문으로 저희가 흔히 아는 SAM이라는 모듈을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그 앞에서 적혀 있듯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나 뭐 이런 세그멘테이션에서 그 레이블이 많이 없을 때 뭔가 아웃풋은 잘 뽑고 싶고 하는 태스크를 다룰 때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다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다루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문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일단 논문에서 언급을 하는 게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한계점으로 이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이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객체가 사람 두 명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기존의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뭔가 그런 그 적은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의 아웃풋을 되다 보니까 이런 그 클래스의 정확도는 높은데 실제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잘 하지 못하더라. 그러니까 두 명의 사람이 겹쳐 있는데 이거를 나누어서 각 한 명씩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더라라는 문제점이 있고요. 그리고 기존의 샘 같은 경우의 문제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논문에서 그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겹쳐 있는 상태의 상황에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.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샘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샘은 또 너무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세그멘테이션을 하더라. 그러니까 분할을 하더라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샘 같은 경우는 클래스 정보는 예측하지 않고 그런 단점도 있고 너무 세부적으로 분할을 하더라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.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컨트리뷰션은 총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아래 오버롤 아키텍처에 보시면은 첫 번째 스트럭처럴 디스틸레이션 하나가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셈을 사용을 해서 그 수도레이블을 그러니까 티처 단에서 생성을 한 수도레이블을 정제를 하는 컨트리뷰션이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금테이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체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은 셈을 이 뭔가 티처를 강화를 할 때 한 번을 사용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스튜던트 모델을 강화하기 전에 이 티처에서 생성을 한 수도레이블을 정제를 할 때 셈을 한 번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. 네, 첫 번째 컨트리뷰션인 스트럭처럴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아키텍처, 그러니까 세부적인 아키텍처에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, 윗단은 셈이라고 보시면 되고, 밑에는 티처입니다. 그래서 셈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그 세 가지 기법인 포인트랑 프롬프트, 마스크 기법이고, 그 구조랑 비슷하게 티처 모델도 이미지랑 마스크 픽셀 이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무래도 이 스트럭처럴 디스틸레이션 파트에서는 그 셈이 가장 강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아까처럼 사람 두 명의 사람이 겹쳐 있을 때 이거를 첫 번째 사람이랑 두 번째 사람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능을 티처 모델이 수행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디스틸레이션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어, 셈이랑 티처 단에서 그 코사인 시뮬리티를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셀프 시뮬리티 매트릭스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 그 셈에서도 그렇고 티처에서도 그렇고 각각 아까처럼 두 명의 사람이 겹쳐 있을 때 그거를 이미지 단에서 뭐 픽셀 단위로 쪼갰다라고 보시면 그 좌측에 있는 픽셀이랑 우측에 있는 픽셀이 첫 번째 사람에 있느냐 아니면은 그 1번, 2번 나눠져 있는 상황이냐, 아니면은 다시 그 2번에 두 픽셀 모두 속해 있는 상황이냐를
정확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셀프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쌤이 잘하는 그 각 오브젝트들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기능을 티처 모델이 따라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로스는 흔히 사용하는 리그레션 로스라고 보시면 되고, 이 가운데 사용하는 로우는 휴버 펑션이라고 해서 뭔가 그 오차가 적을 때, 그러니까 오차가 낮을 때는 그 값이 안정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니까 그 값을 안정적으로 수렴하게끔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, 그때는 뭐 L2 로스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. L2 기능을 사용을 하고, 그리고 오차가 클 때는 L1 로스를 해서 뭐 절대값을 씌워서 그 값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랑 세 번째 컨트리뷰션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두 번째 컨트리뷰션에서는 티처를 통해서 생성이 되는 그 레이블 값들, 수도 레이블을 한 번 더 정제를 한다. 근데 셈을 통해서 정제를 하는데, 이 기존 셈 같은 경우는 뭔가 중요 포인트를 하나만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스크를 만든다라는 느낌이면, 이 논문에서는 그 중요 포인트를 여러 개 샘플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스크를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두 가지 수식에 대해서 수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, 객체가 1이고 그리고 배경이 0이다라고 가정했을 때, 객체가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더 많이 샘플링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? 그래서 객체가 있는 부분들은 더 살릴 수 있게끔 해주고, 그 배경일 경우에는 그것들을 0으로 둠으로써 뭔가 그 객체만 더 뽑아내고 싶고 배경은 좀 더 죽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수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수식을 거친 뒤에 한 번 더 정교화를 해주게 됩니다. 왜 그러냐면 모델이 좀 더 수월하게 학습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추려내야 되기 때문에 정교화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컨트리뷰션으로는 그 어그멘테이션인데,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수식에서 위에 있는 수식부터 말씀드리면 이 XAB라고 되어 있는데, 논문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동일하게 여기서도 객체가 1이고 배경이 0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수식을 사용을 하는데, 뭔가 그러니까 B라는 이미지에 있는 객체들을 A라는 배경에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위에 있는 수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, 아래 있는 수식에서는 뭐 그거의 반대겠죠. A라는 객체들을 B라는 배경에 가져와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래 수식을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우측 하단에 있는 결과 이미지는 이 앞서 사용한 이 수도 레이블을 리파이먼트 하였을 때를 시각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불필요한 정보들까지도 세그멘테이션이 됐었는데, 이 수도 레이블을 한 번 더 정제함으로써 이 객체에 해당하는 부위들만 정확하게 경계 라인들을 잘 세그멘테이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음 익스페리먼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논문에서는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이랑 코코 데이터셋 두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. 일단 그 시티스케이프에서 적용을 하는 그 레이블의 범위는 5%에서 30% 이렇게 네 가지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뒤에서 말씀드린 코어 데이터셋에서는 그 다른 퍼센테이지를 적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. 왜 그러냐면 그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이 코코 데이터셋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적용 강도, 퍼센테이지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실험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5%부터 30% 모두 정량적 평가 결과는 기존 모델들보다 성능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, 이 정성적 그림에서는 이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그 인스턴 세그멘테이션이 확실히 잘 되고 그 객체의 경계 라인들을 확실히 잘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후보 데이터셋
에서도 뭐 동일하게 정성적 평가나 아니면은 정량적 평가에서도 성능이 향상됐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,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티스케이프는 5%부터 30%까지 다르게 적용을 했는데, 코코 데이터셋에서는 1%에서 10%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정성적 평가 결과에서는 이 세 마리의 말이 확실히 그 각각 잘 세그멘테이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는 그 앞에서 사용을 했었던 티처 모델을 강화하기 위해서 샘을 사용을 하는데, 그때 그 시뮬러리티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시뮬러리티를 통해서 이 샘의 기능을 그 인코더 단에서 적용을 해야 어, 좀 더 수월하게, 그러니까 객체의 경계 라인들을 잘 잡아낼까, 아니면은 디코더 단에서 적용을 해야 잘 잡아낼까를 히트맵으로 시각화해서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기존 그 베이스라인과 동일하게 중요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 해당하는 객체의 그 아웃라인, 경계 라인 부분들을 잘 잡았는데, 이 인코더 단은 뭔가 흐릿하죠. 근데 디코더 단에서는 그 베이스라인이랑 비슷하게 선명하게 잡아내는 거를 확인을 하고, 이 논문에서도 그 디코더 단에서 적용을 하는 게 좀 더 잘 적용하더라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앞서 말씀드렸던 컨트리뷰션, 그러니까 샘4M이랑 세 가지 컨트리뷰션을 모두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세 가지 컨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샘4M이라는 모델 자체가 샘을 두 번을 사용을 하는데, 이 그 한 번 티처 모델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샘을 한 번을 적용을 했고, 그리고 두 번째에서 티처 모델, 그렇게 강화된 티처 모델을 통해서 수도 레이블을 생성을 하는데, 샘을 통해서, 역시나 샘을 통해서 한 번 더 정제했다고 보시면 되고, 그 정제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그멘테이션도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샘 활용 방법들을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이상 샘4M 논문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